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니라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이 말 자식 입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평생을 바쳤는데, 목숨처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의견 취급도 못 받는 기분. 이상하죠? 자식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는 마음의 깊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주느냐로 결정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특히 부모는 조용히 아주 오래 상처받습니다. 이 말을 23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자식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무슨 일이지? 받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뚝. 3초 통화. 당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0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날들, 겨울에 찬물로 빨래하던 손,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청소일 하던 그 5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했던 그 수백 번의 거짓말, 다 기억합니다.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자식은요, 엄마 나 바빠,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무너지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합니까? 잠깐, 23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한 남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법칙을 모르고 평생 고통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왜 이런 잔인한 말을 했을까요? 오늘 당신이 평생 감춰왔던 서운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품고 갈 줄 알았던 그 아픔. 그 모든 것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자식을 낳았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식한테 사랑받으려고 낳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다른 집 애들은 효도하던데 우리 애는 왜? 내가 어디서 잘못 키웠나? 여기가 지옥의 시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각가는 자신의 작품을 사랑한다. 작품에 자신의 영혼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은 조각가를 사랑할 수 없다. 작품은 만들어졌을 뿐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각가는 당신입니다. 작품은 자식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간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 박이도록, 눈이 침침해지도록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대리석을 깎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으니까, 자기 영혼을 담았으니까. 그럼 다비드상은요? 미켈란젤로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상은 그냥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상은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상은 미켈란젤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20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갈 때 당신은 집에서 애 키웠습니다. 친구들이 커리어 쌓을 때 당신은 기저귀 갈았습니다. 30대의 시간을 전부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이 자식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밥 해주고, 발레하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40대의 건강을 망가뜨렸습니다. 밤새 간호하느라 허리 나갔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자서 불면증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 올라갔습니다. 50대의 노후 자금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돈 전부 자식 결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내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작품입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빚어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작품이 조각가한테 무얼 해줘야 합니까? 아무것도. 왜냐하면 작품의 역할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자식은 부모한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식의 의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지만 존경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나온다. 부모와 자식은 평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쪽은 생명을 주었고 한쪽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은 다릅니다.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친구끼리의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 이건 주고받는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존경은 일방향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듯이, 국민이 위인을 존경하듯이. 자식이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건 존경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당신은 사랑을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착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빚과 은혜를 구분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갚으면 됩니다. 이자 붙여서 10백만 원 갚으면 됩니다. 끝. 청산. 은혜는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한테 준 게 뭡니까? 밥입니까? 아니요. 학비입니까? 아니요. 집입니까? 아니요. 당신이 준 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식이 숨 쉬는 것, 웃는 것, 생각하는 것, 존재하는 것, 전부 당신이 준 겁니다. 자식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햇빛을 보는 것, 공기를 마시는 것, 밥을 먹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낳지 않았으면 자식은 이 모든 걸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자식이 당신한테 매달 200만 원 드린다고 갚아집니까? 매일 전화한다고 갚아집니까? 무릎 꿇고 절한다고 갚아집니까? 발 씻겨 드린다고 갚아집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준 건 우주 전체니까요.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쟁이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식을 죽입니다. 잠깐 입장을 바꿔봅시다. 당신이 자식이 됩니다.
3살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널 낳느라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30시간 진통했어. 모릅니다. 3살인데 뭘 알겠습니까? 진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압니다. 3살이지만 압니다. 엄마 표정을 보면 압니다. 7살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직장 그만뒀어. 내 꿈 다 포기했어.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포기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제가 엄마한테 직장 그만두라고 했나요? 15살입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니?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주말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학원 그간둘까요? 그럼 엄마 아빠가 화낼 텐데요. 20살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대학 등록금 1년에 1,000만 원이야. 4년이면 4천만 원이야. 우리가 너한테 4천만 원을 쏟아붓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25살입니다. 취업 못했습니다. 엄마가 한숨 쉽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4년제 대학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학원 다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30살입니다. 결혼합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자금 3천만 원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알지? 이제 우리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당신들이 저를 키울 때처럼요. 35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엄마가 섭섭해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전화 안 해? 엄마 보기 싫어? 아니요, 그냥 바빠요.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화할 때마다 빚이 생각나니까요. 통화할 때마다 짓눌리니까요. 너 대학 보낼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압니다. 평생 들어서 압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전화하기 싫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그것을 기억한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잊으려 한다. 왜냐하면 기억할 때마다 빚진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은혜는 은인에게는 자랑이지만 수혜자에게는 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자식은 잊고 싶어 합니다.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왜냐하면 기억할 때마다 숨이 막히니까요.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하는구나. 나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구나. 나는 평생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자식은 도망갑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늦게 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명절에 일찍 떠납니다. 저 녀석이 날 무시하네. 아닙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으로부터, 짓누르는 죄책감으로부터.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없어서가 아닙니다. 빚이 너무 커서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자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착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향식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식의 사랑은 상향식이 될 수 없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사랑은 존재의 사랑입니다. 이 둘은 애초에 다른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만든 존재니까. 내 피가 흐르니까. 맞습니다. 이게 창조의 사랑입니다.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니까. 낳아주셨으니까. 키워주셨으니까. 이게 존재의 사랑입니다.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뭘 해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존재니까요.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나를 배신해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요. 존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안 그러면 거리를 둡니다. 엄마가 나를 존중해주면 가까이 하고 간섭하면 피합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그럼 자식은 영원히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강도로는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당신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충격적이죠. 가슴이 찢어집니까? 화가 납니까?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전부를 준다. 자식은 부모에게 일부를 준다. 이것이 공평하다. 왜냐하면 자식은 다음 세대에게 전부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순환한다. 그러나 되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자식한테 쏟아부은 그 사랑, 그 희생, 그 시간, 그 돈, 자식은 그걸 당신한테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식한테 줍니다. 이게 생명의 흐름입니다. 강물이 위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모한테 받은 사랑, 자식한테 줬죠. 자식의 당신한테 받은 사랑, 자기 자식한테 줄 겁니다. 이게 순환입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누구한테 사랑받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을 슬프게 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전화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찾아갔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해드렸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나는 바빴어.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살기 바빴어.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도 당신 부모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바쁩니다. 자기 인생 사느라. 이게 자연입니다. 당신이 부모한테 효도 못한 거 후회합니까? 아마 조금은 후회할 겁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데 그게 당신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도 바빴던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서운해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해법이 있습니다.
빚을 탕감하라. 기대를 버려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자식한테 빚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다 잊어버려.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어. 나는 네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야. 이 선언, 이게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자유롭게 합니다. 빚을 탕감하는 순간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방문, 명절에 오래 머물기, 생일 선물, 용돈, 손주 봐달라고 하면 흔쾌히 승낙, 다 버리세요. 자식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만 남기세요.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자식이 범죄 안 저지르고 마약 안 하고 빚더미에 안 앉아 있으면 성공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끝난 겁니다. 목표 달성, 미션 컴플리트. 당신 역할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이제 뭐하고 살아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엄마 또는 아빠로만 살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김영이요? 아니요. 당신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엄마요. 누구 어머니요? 할머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따끔합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당신 취미가 뭡니까? 자식 키우는 거요. 그건 취미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당신 친구가 누굽니까? 애 엄마들이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행복한 거요.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겁니다. 진짜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합니까? 당신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모르겠다면 당신은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찾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 아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장 뒤에 무엇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타인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기 자신과 관계 맺기,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식 전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배우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재밌으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좋으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혼자 있으면 자꾸 자식 생각나고 외로운데요. 가능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 생각 금지령. 하루에 딱 10분만 생각하세요. 타이머 맞춰놓고요. 아침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이 시간 동안만 자식 생각합니다. 잘 지내나, 건강한가, 밥은 먹나, 회사는 잘 다니나. 10분 동안 실컷 생각하세요. 마음껏 걱정하세요. 그리고 8시 10분 되면 끝. 타이머가 울리면 끝. 나머지 시간은 자식 생각 금지. 처음엔 힘듭니다. 자꾸 생각납니다. 점심 먹다가도 생각나고, 저녁에 TV 보다가도 생각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나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 지금 자식 생각났네. 근데 아직 시간 아니네. 내일 8시에 생각해야지. 미루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거 하다 보면 자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오늘 뭐 먹을까?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 자식 말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둘째, 전화 금지. 당신이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반갑게 받으세요. 안 하면 말고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외롭지 않아요? 외로우면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동생한테 전화하세요. 언니한테 전화하세요. 옆집 아줌마한테 전화하세요. 왜 꼭 자식한테 전화해야 합니까? 자식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갤러리에 걸어놓는 겁니다. 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셋째, 자식 걱정 금지. 애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애 직장이 불안정한 것 같은데, 애가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애 얼굴이 어두워 보이던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컸습니다. 30살, 40살 먹은 사람이 알아서 삽니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요. 혈압 올라가고요. 우울해지고요. 자식은 잘 삽니다. 당신 걱정 없이도요. 넷째, 돈 쓰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거 남겨놔야죠. 남기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가장 통쾌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자립심이다. 그리고 자립심은 부모가 자립할 때 배운다. 부모가 의존하지 않으면 자식도 의존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식 눈치 보면서 돈 아끼고 사는 모습, 그게 자식한테 뭘 가르칩니까? 나도 나중에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돈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내 인생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돈으로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모습. 자식이 뭘 배웁니까? 아, 나이 들어서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내 인생을 즐겨야지.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자식한테 5천만 원 물려주지 마세요. 그 돈으로 당신이 5년 동안 행복하게 사세요. 유럽 여행 가세요. 좋은 음식 먹으세요. 취미 생활하세요. 하고 싶었던 거 하세요. 자식은 알아서 벌어서 삽니다. 당신 걱정 말고 당신 돈 쓰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식 앞에서 행복한 노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자식 사진 치우세요. 거실에 걸린 자식 사진, 액자에 넣은 손주 사진, 핸드폰 배경화면, 지갑 속 사진 다 치우세요. 대신 무얼 걸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풍경,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집안이 온통 자식 사진인데 어떻게 자식 생각을 안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 사진 보고, 거실 가면 자식 사진 보고, 핸드폰 켜면 자식 사진 보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여섯째, 자식 이름 부르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철수야, 밥은 먹었을까? 영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손주는 잘 자고 있을까? 이러지 마세요. 대신 당신 이름 불러보세요. 김영희, 오늘 뭐 하고 싶어? 김영희, 점심은 뭐 먹을까? 김영희, 오늘 기분이 어때? 이상합니까?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당신이 보입니다. 일곱째, 오늘 하루 자식 없이 계획 세우세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자식한테 전화해야지. 손주 얼굴이나 볼까? 자식지대 반찬 갖다 줘야지. 아니요. 자식 빼고 계획 세우세요. 아침에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저녁에 영화 보고 자식이 하나도 안 들어간 하루.
이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식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식 없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차갑고 계산적인 관계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 없는 사랑이다.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건 거래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게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당신이 자식한테 뭘 기대합니까? 전화, 방문, 용돈, 효도, 사랑? 기대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게 거래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겁니다. 나는 너한테 모든 걸 줬다. 그리고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네가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대를 버리면 자식이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당신의 기대가 무서웠던 겁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뭐라고 할까? 엄마 만나면 또 잔소리 들을까? 엄마가 또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볼까? 엄마가 또 돈 얘기할까? 그런데 당신이 기대를 버리면 자식은 편해집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전화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엄마 뭐하고 지내지? 엄마 요즘 왜 이래? 엄마 건강하신가? 그래서 전화합니다. 엄마 뭐해? 이게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의무가 아닌 궁금함에서 나오는 전화. 부담이 아닌 그리움에서 나오는 방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증오를 낳는다. 자유로운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의무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고문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효도만이 진짜 효도다. 당신이 자식을 놓아주세요. 완전히. 너는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다.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우리는 각자 행복하게 살자. 이 선언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부모와 자식 관계의 진실. 첫째,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애초에 다르다. 같을 수 없다. 둘째, 부모는 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 이 역할은 바뀔 수 없다. 셋째, 같은 무게의 사랑을 기대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넷째, 빚을 탕감하고 기대를 버려라. 그게 자유의 시작이다. 다섯째, 자식은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준다. 당신한테 되돌려주지 않는다. 여섯째, 진짜 사랑은 기대 없는 사랑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밤 자식한테 전화하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거울 앞에 서세요. 자기 얼굴을 보세요. 30초만 가만히 보세요. 주름이 보입니까? 흰머리가 보입니까? 늙은 얼굴이 보입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내일 무얼 하고 싶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그리고 내일부터 그거 하세요. 자식 허락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인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식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
그건 환상일 뿐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자식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 오늘로 끝내세요. 당신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당신을 위한 돈을 쓰세요. 1년에 한 번 당신만을 위한 여행을 가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삽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진짜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자식이 당신을 봅니다. 우리 엄마는 나이 들어서도 참 멋지게 사시네. 자기 인생을 사시네. 행복해 보이네. 그때 자식은 깨닫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당신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행복하게 늙는 법. 말로 가르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20년, 30년. 그게 자식한테 주는 진짜 유산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는 법. 자기 인생을 사는 법. 그걸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 교육입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것, 그동안 자식 때문에 참았던 것, 딱 하나만 솔직하게 고백해 주세요. 저도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당신은 진짜 뭘 하고 싶으십니까?